앞에 강의에서는 그 FBI 국장의 그 허드슨 연구소 연설문을 뭐 같이 읽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이 전략이 FBI까지 동원될 정도로 완전히 그 전방위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주한미군 관련 주제입니다. 주한미군이 뭐 감군한다, 철군한다는 말은 안 나오더라고요. 감군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김정은이 7월 19일 날 또 나타났습니다. 물론 뭐 목소리가 들린 것은 아니에요. 목소리가 들린 건 아닌데 나타나가지고 7월 19일 날 전쟁 억제에 관련된 회의를 주재했다고 한다. 북한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 이어 핵심 인사들과의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7월 8일 날 김일성의 그 시신이 있는 곳을 이제 사망 26주년을 맞이해서 방문했다라는 기사가 나온 다음에 11일 만에 또 이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1인이 통치하는 나라에 그 1인의 행적이 열흘에 한 번씩 나와서 되겠냐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라고 해놓고서 사진이 나오는 건 또 뭡니까? 비공개 회의에 그러면 사진이 안 나와야 되죠. 그거를 그 MBC 뉴스데스크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비공개라면서 영상을 공개했다라는 것이 그 뭐 MBC 뉴스데스크에서 비공개인데 어떻게 영상이 나오지 하는 식으로 뭐 여러분들이 뭐 사진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 사람이 가짜네 뭐 진짜냐 이런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상이 아니다는 것은 분명한 일인 것 같아요. 예, 오늘의 그 본론이 그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하나 때문에 뭐 상당히 좀 시끄럽습니다. 물론 이제 시끄러운 것이 대한민국에서 시끄러운 것이고 요 관련된 사람들 일부에서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 그 어떤 그 뭐 해설하는 분들이 이번에는 진짜 감군이다, 이번에는 진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정확한 그런 이 해설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7일 날 나온 기사인데 저 신문 기사의 제목이 이렇게 됐습니다. 트럼프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웨이스 트룹 컷 인 사우스 코리아. 웨이라는 게 이제 저울질하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직역을 한다 해보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서의 그 병력 감축을 저울질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상당히 그 파장을, 그러니까 트룹 컷입니다. 감군을 저울질하고 있다. 그 부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주동미군 부분 철수 이후 방위 분담금 관련 긴장된 갈등의 와중에서 나온 주한미군 감축 옵션. 그러니까 이 기자가 기사를 쓰면서 배경으로 깐 것이 지금 트럼프가 독일에 있는 그 9,500명 뺐다라고 얘기를 했죠. 9,500명 뺀 것의 전략적 의미를 얘기하기보다도 9,500명을 뺀 것이 트럼프가 독일에 대해서 기분 나빠서 뺐는데 지금 한국도 트럼프랑 기분 나쁜 상황이 지금 진행되는데 그 기분 나쁜 상황은 미국이 돈을 내라고 그러는데 한국이 돈을 안 내고 있는데 그런 배경에서 주한미군 감축안을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저보고 평가하라고 그러면은 틀린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이 말이죠. 어떤 대통령 개인이 자기의 그 기분에 의해서 군대를 빼거나 집어넣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정말 그 기분 때문에 군대를 다 빼버리겠다고 한 미국 대통령이 그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국에 왜 미군이 필요하냐, 독재 국가인데 국제정책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미국은 말이죠. 자기 편이 아닐 때는 민주국가도 가서 부셔버리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거는 국제정책에서는 언제나 능히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때 박정희 대통령일 때 독재자인데 그 나라를 왜 도와줘? 그러면은 그 독재자이기 때문에 안 도와주면은 김일성이라는 독재자가 대한민국을 다 가져줄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정말 그 70년대는 그랬습니다. 이건 앞뒤가 말이 안 되는 그 순수히 감정이죠. 그런데 미국이라는 시스템은 그것을 막더라. 그것을 막아가지고 뭐 거의 단 한 명도 감군도 못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카터 대통령은 무참하게 실패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 기자들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쓴 내용은 저는 국제정치학자로서 그리고 이 사안의 올바른 그 분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내용 전체가
돈 문제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돈 달래는데 트럼프는 돈만 아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한국이 돈을 안 낸다 그러고 화가 나서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그 신문의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실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거할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미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야, 그 전 세계에 미국이 다 나가 있어야 되느냐. 이제 좀 미군을 좀 불러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 라는 얘기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말을 그 뭐 심사숙고해서 하기보다도 생각나는 것을 막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들 잘 사는데 돈도 안 내잖아. 우리가 걔네들을 다 지켜줄 필요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들이 이제 정치적인 반대파들한테는 항상 아주 중요한 공격의 빌미가 되긴 하죠. 그런데 작년 가을이랍니다. 작년 가을에 백악관이 국방성에 대해서 이제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한번 제출해 보라라고 이제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국 문제만 딱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세계 전역에 있는 미군을 재배치 및 감축시키는 일환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미군을 어떻게 변경시킬 거, 구조를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뭐 숫자를 줄일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주한미군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주한미군만 따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까지 있고 트럼프 행정부 관리가 28,500명 이하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컨틴전시 플랜, 뭐 급히 만든 계획이죠. 그런 계획은 없다,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영어로는 decline 했다라고 얘기하고 아무런 감축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진 바 없다. No decision to reduce the force has been made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제 이 기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미 그 서론 비슷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본문에 그런 말이 나오죠. 독일 주둔 미군 철수 계획을 발표한 후 나온 이야기라는 뜻인데, 제가 그냥 뭐 제 분석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독일에 있는 34,500명 중에서 9,500명을 뺀 것은 독일이 기분 나빠서 뺀 것이 아니라 그 9,500명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독일도 안전해질 수 있는 바로 폴란드에다가 9,500명을 갖다 놓으면은 러시아 바로 코앞에다가 미군을 갖다 놓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한테도 더 나쁜 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뺀 겁니다. 그런 전략적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독일 주둔 철군이 대단히 트럼프가 돈만 알고 기분 나빠서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자 독일에서 왜 나가서 가난한 폴란드로 가겠습니까? 그렇다 치면은. 그리고 트럼프는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한국, 일본, 독일 등에서 미군 감축을 원했다. 이미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기자가 1991년부터 한국은 방위비의 일부를 내는 것으로 약속을 했다. 1991년이면은 한국이 그래도 산업화를 하고 국민소득이 어느 이상 됐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국방비가 완전히 독립한 것은 70년대부터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국방비는 100% 미국의 돈으로 했었죠. 그런데 이 기자가 지금 주한미군 철군 문제를 전부 다 돈 문제 비슷하게 이제 몰아가고 있고, 트럼프가 한국이 돈을 더 내야 한다고 이제 주장한 그런 얘기들을 길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사 내용이 좀 그 상당 부분이 실제하고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주는 기사라고 보고 있죠. 트럼프는 오랫동안 해외 주둔의 논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야, 우리가 왜 이렇게 다 전 세계에 나가 있어? 다른 대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이것이 그 트럼프의 생각만은 아닙니다. 미국의 현실주의자의 그 대표적인 학자인 미어쉐이머 교수도 벌써 2년 정도 됐죠. 독일에 왜 미군이 아직도 있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트럼프가 어떤 감정 때문이 아니라 정말 그 최고의 국제정치학자가 독일에 있는 미군을 빼도 되는 상황이 되었다. 주한미군은 아직 좀 더 고려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해외 주둔 논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미군의 1개 사단, 옛날에는 사단, 군단 이렇게 돼 있죠. 지금은 그 미국이 워낙 그 군대가 그 능력이 탁월해져 가지고 군단이라는 편제가 없어졌습니다. 군단이 싸울 곳이 없어요. 사단도 지금 없습니다. 지금의 여단이
옛날에 군단급의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력 숫자가 무조건 많은 것만 가지고서 뭐 다 전투를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군사력의 그 스타일이 바뀌고, 그리고 미국이 패권국이 되었고, 그리고 미국이 도와줬던 그 자유우방들이 막강해졌고, 사실 세계에 냉전 시대 때는 세계의 절반이 미국의 적이라고 해도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적이라는 나라가 몇 개 되겠습니까? 그냥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데 미국의 적국,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나머지는 뭐 전부 조그만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당연히 왜 미국군이 전 세계에 다 나가 있는 거야? 세상이 바뀌었는데 라고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한번 다른 대안을 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 여기 제가 이미 얘기했지만 작년 가을 백악관은 국방부에 세계 전역, 중동,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에 주둔하는 미군의 감축한 초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바가 있다. 바로 그 얘기가 지금 이제 아주 뭐 시끄러워진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결론 나온 것은 주한미군에 관한 어떤 변경사항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리뷰는 이제 쭉 검토를 해본 겁니다. 검토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는 한반도에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이제 그 관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 능력을 유지하게 되면은 병력이 크거나 작거나 하는 거하고는 이거하고 완전히 일치하는 말은 아닙니다. 병력이 줄어들더라도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병력이 늘어나더라도 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동맹의 역할을 과소평가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게 하는 외교를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서 행하고 있었다. 트럼프의 대한 정책이 동맹을 과소평가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게 했다. 네, 이거는 이제 트럼프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지금 북한 문제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문제도 트럼프처럼 중국을 세게 다룬 사람은 미국 대통령 사상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위협으로 생각하는 중국과 북한 문제를 정말 그 말은 뭐 이상하게 했을지 모르지만은 거의 지금 이제 결론이 나는 이런 상황까지 몰아간 사람을 트럼프라고 보는데, 트럼프가 동맹의 역할을 과소평가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그런 행동을 트럼프는 오래 하였다. 이거는 뭐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민주당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바이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바이든이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친중 정책에 대해서 어느 편이냐를 정확히 알아. 이기는 편에 붙어라. 나는 이기는 편에 배팅하겠다. 너도 이기는 편에 배팅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브루스 클링너 박사도 헤리티지 재단에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트럼프의 동맹에 관한 인식이 동맹을 거래 관계로 본다. 그래서 트럼프의 동맹에 관한 인식은 트럼프's transactional view of alliance, 동맹에 대해서 거래 관계라고 생각을 한다. 이 사람이 아무래도 그 기업가 출신이다 보니까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략이론가들은 그렇게 보죠. 동맹이라는 것은 하나의 전략적인 자산으로 봐야 된다. 동맹이 덕을 보지만은 미국도 덕을 보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경우에는 동맹이 덕을 보면은 그러면 그 대가를 해야지라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 트랜스액셔널 비유, 동맹도 거래 관계로 본다. 그래서 전략적 이익으로 보지 않고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도 클링넌은 이렇게 얘기했죠. Keeping U.S. troops forward deployed can deter America's opponent from doing bad things.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력을 전방 배치시킨다는 것은 미국의 적들이 나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allow U.S. troops to respond more quickly. 전방에 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적들이 나쁜 일을 했을 때 훨씬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치다. 그러니까 미국을 이제 빼고 그러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비판하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말이죠, 시속 2만 킬로짜리 비행기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속 2만 킬로면은 지구가 둘레가 4만 킬로입니다. 그러니까 시속 2만 킬로면은 미국 본토에서 뜨더라도 지구 어느 곳도 1시간 이내에 가서 폭격을
하는 비행기입니다. 그렇죠. 지구가 4만 킬로니까 둘레가 2만 킬로면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이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1시간이면 지구 끝까지 다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비행기가 나오고 이제 실험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하다 그런 말을 했죠. 이 비행기가 나오면은 미국은 해외 주둔 기지가 하나도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1시간에 지구 어디까지도 갈 수 있는데 왜 다른 나라에 기지 갖다 놓고 또 기지 갖다 놓고 얼마나 구박받고 욕먹고 그럽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런 측면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앤토니 블링켄이라고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언급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중국이 바이든이 대통령 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래야 계속 등을 쳐먹을 수 있기 때문이지 라고 얘기했는데 앤토니 블링켄이라는 이 사람은 그 바이든의 보좌관이고 만약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은 아주 외교 안보 관련 그 상당히 중요한 임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금 전 세계가 위험하다. 전 세계가 위험한데 트럼프가 하는 짓은 뭐 마치 그 깡패들의 그 갈취행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영어로는 protection racket이라고 그랬습니다. Mr. Trump was treating alliance as a protection racket.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을 그냥 갈취해 먹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위험이 감도는 와중에 우리 편에 두어야 할 그 민주국가들로 하여금 우리의 개입이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행동을 취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행동은 미국의 친구들인 민주주의 국가들이 미국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 아니냐. 또한 우리는 우리의 전 세계적인 동맹관계가 약화되기를 원하는 중국 및 다른 나라들에게 선물을 주어서도 안 된다. 요 말을 문장 그대로 읽으면은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이 있는 게 좋죠. 그리고 요 문장을 그대로 읽으면 바이든이 대통령 되는 게 더 좋겠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신문에 나온 이 기사들 우리가 그 음미하면서 읽어야 되고 해설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저는 그 독일에서 9,500명 빠진 것도 독일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왜 9,500명이 나가서 폴란드로 가주면은 폴란드는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있는 나라입니다. 독일의 안전판이 더 두꺼워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독일하고 이거는 뭐 그 크리스토퍼 힐 대사도 얘기했더라고요. 독일하고 한국은 사정이 다른 게 있다. 저는 말이죠. 전략적인 중요성에서 지금 독일보다 한국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 미국의 가장 주적 넘버원이 중국인데 그 주적 넘버원을 견제하는 가장 좋은 기지가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평택기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뭐 미국이 이것은 뭐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다음번 대통령이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미국의 군사력 계획 이런 거는 전부 다 자꾸 그 리노베이트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보고서가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한국이 들어가 한국은 예외가 특별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냉전 시대 때는 한국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일본, 독일이 더 중요했죠. 한국은 일본, 독일의 중요함에서 그 중요함이 파생되는 그런 이익이었는데 지금 중국과 미국이 직접 대결하는 상황에서는 그 이익 정도가 올라갔다라고 봐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제 발표가 되고 이것을 받아 쓴 신문은 보니까 다른 신문은 아니고 그 미국의 송조지 그 군인들이 읽는 스타즈 앤드 스트라이프에서는 그 내용이 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뭐 각 그 뭐 학자라든가 특히 이제 의회가 아주 격렬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입니다. 미국 의회가 바로 지난 7월 중순에 상원 하원에서 이제 다 국방 수권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죠. 저희들이 뭐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단 한 명이라도 빼려면은 일단 미국의 국방장관이 그렇게 빼더라도 미국의 국가 이익, 국가 안보 이익에 손해가 없어야 되는 것을 증명하고 그리고 동맹국하고 동맹국의 안보에 아무런 위해가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그리고 동맹국하고 사전에 다 이야기했다는 것을 보여줘라. 한국, 특히 일본과 주한미군 철수하는데 한국, 일본 및 동맹국들과 사전에 검토했다는 것을 밝혀라. 라는 것이 나온 지 지금 며칠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나왔는데,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은 그러죠. 독일에 있는 미군이 9,500명 빠진 것이 2%까지 국방비를 올리라고 그랬는데, GDP에.
근데 그것을 미달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화가 나서 뺐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준이라면 한국은 2.5%다라고 뭐 한국에서 이제 얘기한다는 그런 기사들이 지금 미국에 나옵니다. 한미 방위 자꾸 분담금 얘기 나오는데 저는 말이죠. 미국이 10억 불을 갑자기 50억 불을 올렸다, 5배 올렸다 하는 것은 그것이 지금 현 한국이 하는 행동이 기분 나쁘다는 얘기지 미국이 돈이 모자라서 그 돈 달라라고 한 것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 중간선에서 분명히 타협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동맹관계가 좋으면은 돈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동맹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독립변수가 아니다는 그 얘기입니다. 한미동맹이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왜? 지금 미국이 주적으로 삼는 것이 북한하고 중국인데 한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을 주적으로 삼습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동맹에 원천적으로 에러가 났는데 자꾸 그 얘기는 안 하고 돈 얘기를 하고 있다. 돈이 종속변수지 독립변수가 아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도 그 얘기를 하고 많은 분석가들이 한미 방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겠어? 그것은 지금 동맹에 대해서 동맹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통의 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미국이 생각하는 적하고 한국이 생각하는 적이 같냐? 공통의 적이자. 여기에서 이견이 발생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편입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는 적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돈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무리 무지막지한 사람이라도 갑자기 방위비 분담금을 5배를 더 내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무지막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고 이제 돈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미군의 총병력 수가 지금 130만 명입니다. 미국 2020년에 130만 명의 군대가 있어요. 주한미군이 28,500명입니다. 그러니까 미군 전체 병력의 2.2%예요. 2.2%. 그런데 미국의 금년도 국방비가 7,400억 달러라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와 있는 주한미군이 미군 전체의 2.2%니까 그냥 한번 계산해 봅시다. 7,400 곱하기 2.2%는 162억 달러가 나옵니다. 162.06억 달러. 그러니까 그대로 사람 숫자대로 나누면 그렇다. 그런데 이게 한국은 전방이죠. 최전방입니다. 미국이 볼 때 최전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 있는 미군보다는 아마도 더 그 할당량이 더 많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뭐 완전히 정밀한 계산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한 미군에 미국이 쓰는 돈이 한 200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200달러 정도 쓴다. 그런데 금년도 대한민국의 국방비는 달러로 치면은 413억 달러 정도 됩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28,500명을 한국에 쓰는 돈을 대략 한 200억 달러 정도 받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 국방비를 413억 달러에서 613억 달러로 올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613억 달러로 올려주는데 그러니까 거의 한 우리나라 국방비의 1.5배를 미국이 올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순수히 물리적인 힘과 심리적인 힘이라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요 미군 28,500명이 전쟁에 나면은 몇십만으로 늘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 병력이 28,500명으로 딱 끝나면은 그거 별로 있어도 도움 안 돼요. 전쟁 날 경우에. 그런데 전쟁에 나면은 그것이 아주 대폭 증원되는 뭐 비행기만 2,000대 지금 온다고 돼 있습니다. 미국 비행기만 2,000대 오는 거로 돼 있고 뭐 그 숫자가 다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거의 70만 가량의 미군이 동원되는 거로 돼 있는데 그렇게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더 중요한 데 뭐냐면은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할 야욕을 꺾이는 겁니다. 도발을 못해요.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대한민국을 막다루지 못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독도를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미동맹 끝나고 주한미군 없으면은 북한이 밀고 내려오고 중국이 우리를 윽박지르는 것보다도 그것에 못지않게 일본이 독도 내놔라고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한미군은 한반도 북한으로부터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기능 그리고 동북아를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일본과 중국이
미국이 없을 경우에는 한국의 잠재적인 적이로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지금도 잠재적인 적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디터런스, 전쟁 억지력, 그리고 스테빌라이징 포스, 이 동네를 안정화시키는 군사력이라고 보고, 우리가 이제 미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꾸 주한미군 숫자가 나오니까 1950년에 510명이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은 일본을 점령하기 위해서 온 미군입니다. 그때 한국이라는 나라 생기기 전이니까, 식민지였으니까. 그런데 1946년 다 철군했었죠. 그리고 한국전쟁이 50년 나는데 그때 전쟁 날 때 미군 51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인 1952년 주한미군은 32만 6,863명. 이것이 주한미군의 그 최고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전쟁이 종식된 다음에 최고로 32만 6천 명이 넘었던 미군은 7만 5천 명으로 이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25만 명 정도 이제 간 거죠. 그러다가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해요. 1956년에는 6만 8천 명, 57년에는 7만 1천 명, 그러다가 58년에는 4만 6천 명으로 줄었다가 그 4만 6천 명이 다시 62년에는 6만 명으로 늘었다가 그러다가 66년에는 4만 7천 명으로 또 줄었다가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1969년 그때가 이제 6만 대의 마지막 해입니다. 그때 닉슨 독트린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아시아는 아시아의 힘으로 방위를 해야 돼. 그때 정말 한국 힘들었습니다. 돈도 없고 군사력도 뭐 돈이 없으니까 군사력 없죠. 그런데 미국이 네 힘으로 방위해 라고 했던 때니까 저 때는 정말 지금 철군론하고는 상대가 안 되게 힘들었는데 1970년에 5만 2,197명으로 확 줄었죠. 14,000명 정도가 나갔는데 그때는 상당히 충격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대 뭐 4만 명을 쭉 유지하다가 그리고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다 빼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을 때 한국에 있던 미군이 39,133명입니다. 76년도니까. 그런데 그때 카터 대통령은 감군이 아닙니다. 주한미군 전면 철수.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핑계는 그거였습니다. 박정희가 독재를 하는데 독재국가를 우리가 왜 도와줘. 그런데 전면 철수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정말 밀어붙였죠. 그거는 대통령의 선고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한국군 전면 철수 계획을 했는데 그 사람이 4년 동안 거기에 씨름을 했는데 결국은 1980년에 선거에서 레이건 대통령한테 패배를 했죠. 레이건 대통령한테 패배하고 81년 1월에 이제 대통령 임기를 물려놨는데 볼까요?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관두고 떠나는 1981년 그때 주한미군이 38,254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카터 대통령이 다 빼라고 하고서 그렇게 공격적인 정책을 했는데 결국은 그래서 주한미군이라는 것은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전략적으로 이것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 28,500명 28,500명이 예를 들어서 23,000명 되면 전쟁 납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17,000명 되면 전쟁 납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줄일 때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억제력을 유지하는 한도에서 줄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가져가도 돼. 그러니까 나는 나갈 거야 라고 결정은 하지 않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분석이 뭐 이제 미국이 기분이 되게 나빠서 정치적으로 그 강대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강대국은 뭐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너 이거 다 가져. 중국 너 이거 다 가져.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28,500명이라는 것은 2006년 이후에 지금 유지되는 병력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도 그러죠. 32,000명이라고. 그 28,500명보다 뭐 한 3,000명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숫자가 늘고 줄고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 한마디에 너무나 흥분하거나 뭐 이렇게 놀래거나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스스로 지킬 수 있다라고 줄기차게 주장하는 사람은 더구 밴도우라는 사람입니다. 더구 밴도우라는 사람은 미국의 그 케이토 연구소라는 보수적인 연구소의 학자예요. 한국이 아직도 미군의 지원을 받는 것은 놀랍다. 저는 우리가 통일되더라도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 정말로 그거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주한미군이 있어야 된다는데 저는 뭐 100% 동의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적극
그 노력하고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주한미군 문제가 이렇게 그냥 순간순간에 이렇게 그 힘든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미동맹 관계가 좋으면 됩니다. 한미동맹 관계가 양호하게 유지되면은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것도 제가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oldest, most strategic US base for deterring North Korea shuts down. 야, 보세요. 이거 직역하면은 북한을 억제하였던 최고의 가장 전략적인 미군 기지가 폐쇄되었다. 이거 못하게 했어야죠, 사실은. 그러면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거를 막던 oldest, 정말로 제로로 된 거예요. 뭐 그 용산 기지가 몇 년 된 겁니까? 예. 뭐 한국 전쟁 때부터 있었으니까 70년 된, 거의 70년 돼가는 most strategic US base, 가장 전략적인 미국 기지입니다. for deterring North Korea, 북한을 막는데 최고의 그리고 가장 괜찮은 그런 기지가 shut down, 문 닫았다. 어디 갔습니까? 평택으로 갔죠. 왜? 지금 미국이 보는 적은 중국이니까. 그리고 한국은 의정부 동두천보다 미국이 보기에 평택이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예. 우리가 정말로 북한 한남만을 생각하고 그러면은 여기 갔을 때 못 가게 막았어야 되죠. 용산에 그냥 있어. 왜 가려고 그래?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가라고 그랬죠. 지금 여러분들이 평택시가지에 그 미군이 가는 걸 보죠. 우리가 그 항상 강조하지만은 전략은 역설입니다. 내가 군인들한테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이지 그냥 평소에 놀고 밥이나 먹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 가지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계시다는 것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가서 총 쏘고 전쟁하러 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것이 더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여기 와 있다는 것이 전쟁을 억제하는 억제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거 뭐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은 한반도의 그 전쟁과 평화 주한미군에 대해서 그 아주 본질적인 원론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오셰이모 교수의 아주 명저죠. 제가 그 번역한 책에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라는 그 책의 한국판 서문입니다. 만약 중국의 고도 성장이 정지되고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할 가능성이 없게 될 경우 미국은 아마도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대부분을 본국으로 철수시키게 될 것입니다. 중국 때문에 있다는 소리죠,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할 의도를 품을 정도로 막강해지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 지역으로부터 철수할 것이고 한국에 대한 안보 제공을 중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책 나중에 번역한 것이 이제 지금 거의 다 나와가는데 거기에 이분이 또다시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지금 중국을 미국이 대적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주한미군 철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또 이제 한국의 독자들한테 소문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약해졌을 때 중국이 약해졌더라도 그 중국은 약소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속적으로 위험한 이웃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며 국가의 생존에 대해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핵우산이 없어질 경우 한국은 스스로 핵무장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은 무조건 막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이 미국 편인데 같은 편인 나라 핵무장 왜 막습니까? 더 세지면은 미군이 주둔 안 해도 되는데.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한미군에 대해서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오늘 그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7월 22일인데 그 미국의 뭐 보이스 아메리카 등 매체에서 지금 주한미군 철군이 아니라 감군이죠.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그 비방의 목소리들을 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7월 21일자입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의 하원의원 마크 그린이라는 사람의 글이 나와 있는데 그 트위터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나는 대통령의 견해에 거의 반대하지 않습니다. 뭐 같은 공화당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중국과 다투는 데 있어서 한국의 파트너십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중국과 다투는데 이거는 한국의 정치가들이 새겨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말이죠. 어이 마크 그린 하원의원 너 한국 우리 편 아니야. 중국과 다투는데 한국의 파트너십에 감사? 그런 말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한국과의 60년 이상 동맹은 아시아 태평양 평화의 한 기둥이었다라고 요거는 올린 날짜는 7월 17일에 바로 그 신문이 나온 날짜입니다. 마크 그린이라는 뭐 아주 그 중견 하원 의원입니다. 미국 육사 출신의 그 국회의원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엘리엇 엥겔이라는 사람은 아주 상당히 그 미국에서 그 알아주는 고참 하원의원이라고 봐도 되죠. 1989년에 하원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벌써 31년째 하원의원 하고 있는 사람인데 하원 외교위원장입니다. 지금 4년 전보다 북한 핵 문제 또는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미국은 안전하지 않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말을 막 하면 어떡하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이익이 되면은 미국의 이익도 버릴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제 아주 상당히 그 정치적으로 언급을 한 것이죠. 트럼프가 가끔 가다가 말을 버벅거려 가지고 이런 그 꼬투리를 잡히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그 본인은 다른 뭐 전략이 있을지 모르죠. 그리고 벤 사스라는 또 이 사람은 미국 상원의원인데 공화당 의원입니다. 지금 공화당 하원의원이 비판을 했죠. 이 사람도 주한미군을 감축시킨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무능한 이야기다. 미국 미사일 시스템은 한국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정상적인 사람은 다 저거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도 그거를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한미군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지. 이제 반드시 중국이 들어갑니다. 아마 미국 사람들한테 주한미군은 중국, 북한 중에서 어디를 막으려고 있는 것이니 그러면 뭐 둘 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만 빼봐. 더 중요한 거 하나만 말해. 그러면 중국이라고 당연히 대답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여기에 동의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질문하겠습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도 주한미군 감축 반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고서 데이비드 애덤 스미스라는 하원 군사위원장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감축 이거 자기는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미국 의회가 지금 뭐 이렇게 초당적으로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전부 주한미군 이제 철군에 반대하죠. 아미 베라라는 민주당 하원의원도 뭐 한미 관계는 그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막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은 물론 미국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 한미동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막 나는 와중에 7월 20일 날 또 대단한 미국의 정찰기죠. 얘가 서울 상공을 날았다라는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그 일이 있는 와중에도 미국은 뭐 이것이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는 그것이 우리나라의 이익이도 되기 때문에 한미동맹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미군 정찰기가 한반도를 정찰 비행하였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또 뭐 이건 상당히 우리 국군한테는 뭐 기분이 좋은 뉴스가 될 텐데 우리 군 최초의 독자 통신 위성인 아나시스 2호가 발사되었다. 우리나라가 이제 무궁화 인공위성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군대가 인공위성을 자기 거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그 정보력에서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정보력이라는 게 뭡니까? 눈입니다. 눈을 뜨고서 멀리 볼 수 있는 그 군대가 전쟁을 잘하는 것이죠. 멀리 못 보는 군대, 눈이 별로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군대는 전쟁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력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 정보력을 또 옛날 군사 이론에 집어넣으면은 적을 알고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바로 그래서 인공위성이 필요한 건데 우리나라가 최초로 이제까지는 뭐 민간인하고 같이 쓰는 인공위성이에요. 무궁화 인공위성은. 그런데 군사력만 쓰는 거. 근데 그거를 누가 쏴줬느냐? 미국에서 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그 케이프 캐나베럴 공군기지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지금 한국과 미국이 동맹이 이 정부와 정부 사이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더라도 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정부 담당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미동맹은 탄탄해 문제가 없어 라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찰기들이 한반도 상공을 계속 정찰 비행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군의 눈을 확 틔워줄 그 인공위성을 미국 케네디 센터에서 발사해 주었다. 세계에서 10번째로 전용 군사위성을 확보한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비행기를 많이 사왔죠. 그 F-35라는 아주 탁월한 전투기를 사오는데 그 탁월한 전투기가 인공위성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야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행기를 사올 때 미국의 이 로키드 마틴 회사와 다 그 뭐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런 그 인공위성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 갈등,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이냐 미국이냐 그런 그 이상한 논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미국이 동맹국이고 중국은 잠재 적입니다. 그거는 뭐 중국이란 나라가 나쁜 나라라서가 아니라 그는 지정학의 운명이에요. 이런 거를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미군 철수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런 거 왈가왈부 논쟁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강의 뭐 하다 보니까 시간 많이 지나고 있는데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한미군 얘기는 제가 여러 번 그 방송을 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앞에 거를 한번 참고해 보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또 뭐 여러분도 이제 아주 장마철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건강에 유념하시고 또 다음 주일날 다시 새로운 주제 가지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